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영상을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취지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막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저도 지금 뭐 강남 좌파가 됐고, 저는 뭐 강남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강남 좌파가 돼버렸고, 거기에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진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한동훈 위원장만이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여러분들이 좌파 아니냐, 민주당 쪽 사람 아니냐라고 보시는 그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드렸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일단 유권자들 자체가 기울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유일한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 유튜버들, 진짜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좌파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태우 전 후보가 됐거나 장해찬 전 후보가 됐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 김정숙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돼? 아니 뭐 쟤네들은 저렇게 막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보수 우파에 대한 순혈주의, 나는 있잖아, 난 보수야, 나는 있잖아, 막 보수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릿속에 그냥 온통 막 보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히려 그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선이 왜 망했었습니까? 명분 차리다가 망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느 쪽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붙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예 막혀 있었던 거, 뭐 주자 성리학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현실적인 파악이 막혀 있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흥선대원군까지 이어져가지고 결국엔 조선이 망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명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청나라와 우리가 척을 져서는 안 된다. 저게 앞으로 신흥 강대국이 될 것 같고 명나라는 진해라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하게 청나라한테 척을 져서는 안 되고 교묘하게 두 사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기에도 그렇게 지극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드시죠. 그런데 당시 조선은 어떤 결정을 내려버렸던 겁니까? 명나라랑 우리가 친분이 있고 명나라랑 우리는 의형제 국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 조선 대신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보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좌클릭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가 좀 상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선이 망했던 시기에 청나라를 싹 다 무시해버리고 명나라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5만 원 정면에 다 줘야 된다, 그런 지금 주장을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상상무 수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종서 대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좌파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당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식의 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런 식의 어떤 국민 눈높이가 만들어졌으면은 선거를 적어도 치르겠다, 적어도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기울어져 운동장,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해?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어? 도대체가 김정숙이 훨씬 더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숙에 대해서 파상공세를 펼쳐야 돼 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마벽을 끌고 이랴이랴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일단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일단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그게 전제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자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해야 그래야지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는 걸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라고 그냥 생각하고 평평한 것처럼 전쟁하면 패망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일단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자 라고 해도 망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승리하고 무조건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가능하다니까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제가 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뭐 당대표에 저는 나오실 거라고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당대표가 되셨을 때는 국민의힘을 이런 식의 방향으로 바꿔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총선 3개월 동안 같은 경우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자 하냐. 신현보 기자가 이번에 딥데이터 분석을 한 기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재미난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조국은 있고 한동훈은 없었다. 이재명과 조국한테는 있고 한동훈한테 없었던 게 뭘까? 총선 결과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이버전 특히 SNS전에서 패배했다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소셜 빅데이터 이제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뭐 검색을 하고 그리고 뭐 조회수 같은 거 이렇게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민주당의 언급량이 놀랍게도 국민의힘을 몇 배나 압도를 했냐? 3배나 압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총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이렇게 사이버전, 소셜 빅데이터 향해서 국민의힘을 3배 가까이나 압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땠냐? SNS 기여도가 제로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프라인에서 그 정도로 사람을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여야 합쳐가지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프라인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쇼츠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영상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팀에서 직접 그런 식의 SNS를 관리해가지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뭐 재명인의 마을인가 무슨 뭐 이재명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곳에 돌아다닐 때마다 이재명의 그 공식 유튜브 채널 생방송으로 그거 하잖아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그거를 왜 못하겠습니까? 하고도 남죠. 하면 오히려 더 확대가 되죠. 그래서 뭐 오히려 그 유튜버 채널들이 가가지고 생방송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했었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적인 차원에서 더 그거를 활발하게 활용을 했었어야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페이스북에다가 더 열심히 글을 올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선 기간 내내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북에는 SNS는 글이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뭐 보니까 그 고향에 있는 그 아주 오래된 그 사진 그거 하나만 뭐 동그라미 거의 있고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입장문 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선 기간 동안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신현보 기자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젊고 기타와 고양이 등 특히나 이제 문화적인 것도 관심이 많고 그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관람했던 것도 사진 찍혀가지고 그게 막 화제가 되고 기사가 될 정도의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활약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검색량을 보니까 누구를 또 압도를 해버렸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압도했거든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관심도는 인터넷에서 봤었을 때는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총선 책임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야 그래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쇼맨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쇼맨십 그리고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다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겠다라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거가 되기보다도 대통령 자체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국민의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원팀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 사실상 제가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원팀은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만 최소한 정치적으로만이라도 두 사람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만 보더라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갖고 있는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서 유일한 한동훈만이 보여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당대표가 되시는 과정부터 이미 그 당대표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의 그 제명인의 마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